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온 국민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탄핵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수시로 탄핵 이전에는 수시로 뵙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물론 그 국정 교과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디에 와 있다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고 아까 교육부 총리가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그 국정 교과서 검토본을 쭉 이제 열람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의하면 한 60여 %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한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에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반대하는 여론이 67%, 찬성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까지 쭉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이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국정역사 교과서는 여론을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무장관의 또 주무부처의 의견이 일차적인 그런 책임 있는 의견이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총리와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죠.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법률상으로는 이 교육 과정, 교과서 관련된 결정의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이런 것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고시 권한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고시의 결정. 고시가 아니고요. 예.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고시나 법과 네. 고시의 절차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가 중화하고 교육부 있습니다. 장관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까지 수렴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나 총리의 지시나 눈치 보지 않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부처의 주무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만 또 총리로서는 각 행정각부를 또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나 협의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교육부 장관께서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내일 모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교육부 장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물론 이제 검토 과정에서 보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 그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것은요. 탄핵 전후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의 내용이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런 의사가 총리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전혀 뭐 그런 전혀 아닙니까? 예, 뭐 탄핵 결정 이후에는 뭐 협의가 없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총리로서 또 이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 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잠시만요. 편파성이 총리님. 있기 때문에 이 역사 부분을 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총리의 판단인데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 답변받고 싶은 것은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침해하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마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압박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지 길게 않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교육부 장관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국민의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정교과서 국민 여론 수렴 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내용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거나 혹시 1년 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장관 고시를 통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내용은 장관 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만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은 총리께서도 지금 그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약속한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민심을 따르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새 학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학교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육감 대부분의 역사 이 교과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지만 이 지금 공개된 현장 검토본이라는 이름의 역사 교과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로 문제투성이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모두 2018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역사 교과서만 201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1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1일에 수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1년을 앞당기면서까지 추진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을 맡을 때 이미 역사 교과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중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께서는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 2017년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역사 교과서를 학교에 먼저 보급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가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부터 청와대가 이미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24일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국사교과서 국정전환 신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의 신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청와대의 국정국사교과서 논거 검토라는 문서를 보면 이미 국정교과서 전환 대응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대학로에 설치한 국정화 비밀 TF 문서에는 BH 1일 점검회의 지원 이것이 업무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계획되고 추진된 교과서인데요. 장관께서는 혹시 근화보라는 월간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근화보입니다. 근화보는 근화봉사단이라는 단체가 1989년도에 창간한 월간지인데요. 발행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창간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매도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정신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입었다. 오늘날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겪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 왜곡에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연출한 국정교과서, 장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경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런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과가 균형적으로 기술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편향된 교과서를 올바르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금 나온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미화한 기술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국정역사 교과서에 보면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사진이 있습니까? 꼭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있습니까? 대통령의 없습니까? 이 사진은 없습니다. 이 사진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5.16 군사 정변 당시의 사진으로 보아집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의 박정희 소장의 사진이죠. 군부 독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국정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사진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진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포항제철 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면 비중도 많이 바뀌었죠. 역대의 다른 대통령들을 모두 합해도 2쪽 분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은 9쪽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지금 이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되는 수정이 것입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투성이의 불량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입니다. 검정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이 그런 부분이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만큼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과에 대한 장관님? 부분도 같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읽어봤습니다. 예.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 장관께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이 이것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은 기존의 검정 교과서보다 훨씬 더 분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예.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더군요. 그런데 이 관점, 기술이 된 내용이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반영할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번 한국사 교과서에는 작년 12.28 한일 합의가 반영돼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축소되고 표현이 완화되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과거의 일인 것처럼 과거 형식으로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12.28 합의로 이미 이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교과서가 맞습니까? 끝났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더 많은 그 사진도 더 많이 추가가 됐고 기술도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역사학자들이 낸 이 의견서를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실투성이 문제 교과서를 교육부에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견 수렴한다면서 의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자 만드는데 비용도 7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에서 의견 수렴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야지 이렇게 홍보 책자 같은 걸로 여론 호도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원고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하는 풍조가 존재했다. 이러한 풍조는 안타까운 대형 안전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장관께서는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 신속성을 우선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원고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고본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폭 빠지거나 수정을 세월호 하는 것입니다.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예.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워크북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진실이 아닌 것을 서술하는 이런 사람이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아직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국정이라는 발행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듣고 수정할 수 있는 게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수정이 불가능한 기본이 안 된 참 나쁜 교과서입니다.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추진된 정치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고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